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사상 최초로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정말 간단한 잠재력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 실험은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직접 실험해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실험이니까요. 그 신빙성은 검증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검은 옷 입은 사람 3명, 흰 옷 입은 사람 3명, 총 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검은 옷 입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 3명이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패스를 할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서로 패스를 몇 번 주고받는지 정확히 세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잠재력 테스트예요. 10초만 정말 집중해서 세어보셔야 합니다. 자,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 3명은 패스를 총 몇 번 했나요? 16번일까요? 17번일까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이 실험은 그걸 알아보고자 했던 실험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잠재력 테스트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럼 뭐냐? 여러분, 혹시 영상에 등장했던 고릴라를 보셨나요? 갑자기 고릴라? 뭔 소리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정확히 50대 50의 비율로 고릴라를 봤거나 혹은 못 보셨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실험 결과도 정확히 똑같은데요. 네,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했던 그 유명한 고릴라 실험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진도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고릴라는 중간에 등장해서 무려 7초 동안 화면 정중앙에 머물면서 가슴을 쿵쾅거리는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서 있다가 지나가죠. 네, 이 실험의 목적은요, 실험 참가자들이 과연 이 고릴라를 볼 수 있는가 였던 겁니다. 결과는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 무려 절반이 이 고릴라를 아예 못 봤습니다. 모든 신경이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고릴라가 지나간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저 역시 이 실험이 너무 신기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저와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각자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표본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화면처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이 고릴라를 전혀 못 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혹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매 순간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제 책 더 마인드에도 자세히 기술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뇌는 1초에 4천억 바이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책 한 권당 문자 정보의 양이 평균적으로 약 200kB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 보다 정확히는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바로 이것은 무려 책 24만 4천 권 분량의 정보를 1초 만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약 13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의 능력으로는 약 53초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장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와닿게 말씀드려 볼까요? A4 용지에 정보를 꽉꽉 채워서 글을 썼을 때 244만 장, A4 용지 박스 976개를 채울 만큼의 정보량이에요. 이건요,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저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잠재의식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아무 필터링 없이 우리한테 한 방에 다 들어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아마 정신을 잃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봤던 고릴라 실험의 사례처럼 여러분이 신경 쓰는, 관심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것 외에는 전부 다 필터링해서 걸러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한 가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뇌는 의식의 뒤편에서 약 2억 개의 정보를 따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수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바로 그것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건 우리 뇌에서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요. 밤낮도 가리지 않고요.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이 알파벳 3개만 기억하세요. R, A, S. 우리말로는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부릅니다. RAS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그 삶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현실화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엄청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실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건데요. 파티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이야기만 귀에 들어왔던 경험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주위가 아무리 산만해도 내 아이의 목소리, 내가 아끼는 사람의 모습,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싶거나 관심 있는 물건과 같은 어떤 키워드만 눈에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저기에서 포착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전부 걸러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인데요. 이 효과는 1953년 영국 왕립 런던 대학에 근무하던 콜린 체리의 실험에 의해 명명되었어요. 이 교수는 항공 관제탑에서 관제사들이 그 수많은 비행기의 조종사들 목소리 중에서 어떻게 자기가 맡고 있는 조종사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가려내서 집중할 수 있는지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1. 실험 참가자들에게 헤드폰을 나눠주고 같은 목소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내용을 말하는 걸 양쪽 귀로 동시에 듣게 합니다. 2.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한 가지 내용은 오른쪽 귀로만, 다른 한 가지 내용은 왼쪽 귀로만 듣게 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은 한 가지 내용에 집중하다가 들은 내용을 종이에 적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 내용을 양쪽 귀로 동시에 들을 때도 자기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기가 막히게 구별해서 정확히 들었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씩 나눠서 들었어도 관심 없는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런 필터링은 RAS, 즉 망상 활성화 체계가 하는 겁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지하철에서 졸다가도 내려야 하는 역 이름을 들으면 확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면 뇌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정보를 귀로, 눈으로 듣고 보게 만들어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뇌가 필터링을 해서 보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RAS의 역할이고요. 이 RAS는 척수, 소뇌, 대뇌와 쭉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 회로입니다. 하루에도 외부로부터 정말 온갖 종류의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눈, 코, 입, 귀, 피부 등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이 RAS라는 그물망이 전부 통과시켜버려요. 통과시키지 않고 그물망에 딱 걸린 내용이 이제 뇌의 적절한 부분으로 보내져서 처리되는 거죠. 이건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 뇌는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잠에 들고 50분 정도가 지나면 수면 3단계죠. 수면의 가장 깊은 단계인 서파수면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뇌는 심지어 이 서파수면 상태에서도 외부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뇌는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수면을 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소리를 찾아서 잠이 들게 만들고, 또 반대로 아이의 우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등을 딱 필터링해서 잠을 깨우기도 하는 거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에 2019년 1월 14일 게재됐습니다. 자,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뇌의 이 필터링 기능을 알고 활용해서 성공하는 사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여러분이 후자 쪽인데 인생 바꾸고 싶다면요, 전자 쪽 유형의 사람, 즉 필터링 기능을 고의적으로 이용해야 실제로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내 머릿속에 정보 거름망을 교체해야 하니까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기회를 찾는 사람, 그 장면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이 있다면 이 둘의 인생은 1년 뒤, 5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 RAS는 구글 검색창과도 같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쓰고 엔터를 치면 검색 엔진이 몇 초 만에 바다를 헤매서 관련 있는 것들을 모두 찾아 여러분 눈앞에 가져다 주잖아요. 네, 인간의 RAS도 똑같아요. 다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도인데요. 검색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몇 초가 아니라 수천 분의 1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위 엔터 버튼이 얼마나 잘 먹히느냐에 있어요. 사람의 RAS는 검색어가 일단 입력만 되면, 그러니까 엔터가 딱 쳐지는 그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검색어에 맞는 것들을 눈앞에 나타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엔터가 항상 먹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구글 검색과의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이런 건 엔터가 잘 먹힙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꼭 빨간 우체통을 본다, 이런 검색어 입력하면요, 이상하게 그날은 몇 년간 한 번도 못 봤었던 빨간 우체통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파란색 차를 보자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소위 일회성 검색어는 RAS를 작동하게 하는 엔터가 잘 먹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 동안 겹겹이 쌓인 인생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검색어라면 어떨까요? 돌에 글씨를 쓰듯 입력 버튼을 매일 계속 눌러야 엔터가 먹힙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엔터가 딱 먹히는 순간부터는요, 분명 어제랑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 검색어가 제대로 입력됐다면 입력된 순간부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 목표를 생각하지 않아도 RAS가 알아서, 그러니까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조차 그 검색어에 맞는 정보가 여러분 눈과 귀에 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제 결론 나왔죠. 1. 제대로 된 검색어를 쓰고 2. 엔터가 잘 눌러지게 만들면 끝입니다. 일단 어떤 검색어를 넣으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맹시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감각기관, 즉 눈으로는 시각 정보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특정한 어떤 거에 너무 신경 쓰고 있어서 RAS 그물망이 이걸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보이는데 못 보는 상태인 거죠. 영상 초반 보여드렸던 고릴라 실험을 생각하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난, 이번 생에 부자 되긴 글렀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라는 검색어를 계속 입력해온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칭찬해줘도 혹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불편하지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줘도 그 사람 RAS는 이런 거 다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은 기억도 없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기억만 남아있는 거죠. 구글 검색 엔진과 다르게 특히 RAS에 입력하는 이 검색어는요, 여러분이 말로 내뱉는 것과 무관하게 진심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검색어로 입력됩니다. 말로는 난 멋져 라고 해도 아니야 난 최악이야 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으면 검색어는 이제 무조건 나는 최악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RAS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최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죠. RAS 검색창에 검색어 넣고 엔터 버튼을 어떻게 잘 눌러지게 만들 것인가. 손을 써야 됩니다. 정확히는 손으로 글을 써야 하는 거죠. 인디애나 대학교의 카린 할만 제임스 교수가 손글씨와 뇌 활성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아직 글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글자를 보여준 거죠. 한 그룹은 글자를 손으로 따라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보고 읽는 것만 시켰어요. 그렇게 총 4주 동안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4주 후 두 그룹의 아이들 뇌를 MRI로 촬영했고요. 결과가 정말 확실히 갈렸는데요. 손으로 글자를 직접 따라 쓴 그룹의 뇌 활동이 훨씬 더 왕성했습니다. 예전에 SBS에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가 진행했었던 연구를 재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글씨와 인지 능력에 관한 연구를 재현한 다음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실험을 위해 총 4명의 남녀를 모집했고요. 이들에게 독해 지문을 들려줬어요. 2명에게는 컴퓨터 키보드로 타이핑하도록 했고 다른 2명에게는 손으로 그 문제를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노트북을 이용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적은 사람들은 문제를 다 받아 적지도 못했죠. 어쨌든 각자 기록한 걸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게 했는데요. 그 결과 손으로 직접 필기한 그룹이 컴퓨터 타이핑으로 받아 쓴 그룹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기록한 겁니다. 손으로 직접 적었던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번호도 붙이고 나름대로 이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억에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글쓰기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이자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의 저자 헨리 에트앤 클라우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글씨로 쓰면 당신의 뇌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 네, 여러분. 손으로 쓴 메시지가 RAS를 통해 되뇌피질로 계속 전달되면 이때 되뇌피질은 깨어나라, 집중하라, 디테일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이 과정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예습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글로 특정 단어 혹은 문장을 계속 새겨 넣으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1초 동안 처리하는 4천억 비트의 정보 중에서 여러분이 예습한 그 익숙한 정보에 걸맞는 것들만 걸러내서 여러분의 의식 영역으로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 중에 보석 같은 정보들이 다시는 RAS의 그물망을 허무하게 통과해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이 엄청난 무기고를 고의적으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은 그냥 이게 법칙이에요. 인생은 곧 말하는 대로. 이 공식을 사용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이게 성공하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성공한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월요일의 대저택 서재, 정말 10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그 내용,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보태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네 라는 멘트가 여러분 입에서 툭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내리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바꾸고 결단하는 것까지 대저택 서재로 다룰 겁니다. 저자 게리 비숍은 정말 핵심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게리 비숍의 책들은 전부 10번 이상 읽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 파멸적 독백을 끝내라. 인생은 이것만 끝내면 쉬워진다. 네, 여러분.
성공은 5%의 전략과 95%의 마인드 세팅이란 건 알고 계시죠? 95%의 마인드 세팅은 오로지 자기와의 대화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파멸적인 대화를 끝내야 마인드 세팅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의 95%를 차지하는 마인드 세팅은 오로지 자기와의 대화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마인드 잡아야지, 마인드셋 해야지, 동기부여 해야지, 동기부여 받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뒤돌아서면 다시 그냥 일상이잖아요. 똑같고요. 그랬던 이유가 이 마인드셋을 시작하려면 게리 비숍의 말처럼 속으로 말하는 파멸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이걸 먼저 없애고, 그러니까 하지 않게 된 다음에 마인드를 잡든 동기부여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건 그대로 놔두고 바로 마인드셋, 동기부여 막 해봐야 이렇게 달려드니까 더 안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뭘 하든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만 쳐다보면서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면 절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을 해도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고 직접 내뱉는 말로 난 게으른 편이라, 내가 무슨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나 정도 하는 사람은 널렸지,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모든 상황은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와의 대화가 의욕을 꺾어 놓는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세미나든 유튜브 영상까지 정말 일관되게 이 말씀을 엄청나게 드렸던 겁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해야 한다. 성공할 나와 대화해야 한다. 성공이 너무 당연한 나와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화라는 건 진짜 누구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여야만 한다. 마인드셋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출발하는 거다라고요. 아니, 아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알죠? 압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일단 나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자동 재생되는 비판의 목소리,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그 거지 같은 목소리를 지우는 단계부터 사실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 청소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할 때도 똑같잖아요. 일단 오염된 걸,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닦아내고 긍정적인 걸 채우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알려드릴 6개의 문장만 확실히 외우셔서 쓸데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올 것 같으면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6개의 문장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안 듭니다. 안 해볼 이유가 없죠. 오늘부터 이 자기 파멸적 독백을 완전히 끝내는 작업 같이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께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곧 답이니까요.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이 6개의 문장은 이렇게 나뉘거든요. 자기 파멸적 독백을 밀어내는 3문장, 새롭게 채워넣는 3문장. 반복할게요. 밀어내는 3문장, 채워넣는 3문장입니다. 오늘은 밀어내는 3문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의지가 있다. 굉장히 간단해서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장의 위력을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의지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자질,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네, 의지란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힘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내가 이 직업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렇게 애매한 이유는요, 렌즈 자체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흐리게 보이고 왜곡되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고 있는 렌즈를 한번 갈아 끼워 볼게요. 자, 내가 이걸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내가 추구할 의지가 없는지 이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는 일인지 이렇게 딱 이해하고 나면 잠재의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걸 여러분 뜻대로 통제하는 겁니다. 엉뚱한 자기 속마음 대화나 과장된 기분을 딱
간파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었던 그 장벽을 깨부수는 게 바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 의지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의지는 있었는데, 아니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상황에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희생자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일들 중에 여러분 의지와 무관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건 정말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스포츠센터에 갈 의지가 있다고 말해보십시오. 갈 의지는 있었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 그거 정말로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고 말하세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없는 것 같은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드세요. 없어도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엘라베마 대학교 윌 하트 교수진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특정 사건을 가지고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으로 표현을 다 다르게 했을 때 사람의 신체,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한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실제로 쓰는 언어에 따라 기분이 극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걸 확인했어요. 네, 우리는 바로 이 언어로 우리가 보는 상황, 뭔가를 실제로 하는 방식까지 싹 바꿔야 합니다. 언어로 내 상황을 묘사할 때, 내 기분을 나타낼 때 사실은 다 조심해야 해요. 다 말하는 대로 되어버리니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속마음도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 속마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들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성격이 어때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 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생각보다 쉽게 이거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죠.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진짜 그 마음만 있으면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출고가 돼서 여러분은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를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으로 점차 변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 문장이 속에 품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장한테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의지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뭔 소리냐? 사람에 따라 결의에 불이 붙는 자기 단언의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가령 청개구리과 분들은 이런 게 더 잘 먹힙니다. 이분들은 질문을 바꿔버리세요.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살 의지가 있는가?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것인가?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그런 짜증나는 인간관계를 참고 견딜 의지가 있는가?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네, 이런 형태가 더 와닿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다시 지나온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와 다짐만 끌어내면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해야 돼, 해보지 뭐 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딱 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분명 지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빵점짜리 문장입니다. 우리가 새해 다짐을 그토록 자주 포기하는 이유는 나중을 뜻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 이 순간에 그렇게 한다고 바꿔야 합니다. 이건 안 할 거야와 이건 안 한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나는 부지런할 것이다와 나는 부지런하다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네, 여러분, 답이 들릴 때까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럴 의지가 있는가? 그래, 나는 의지가 있다. 혹은 아니,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이걸 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답이 나오면 바로 내뱉어 보세요. 나는 이겼다. 파멸적 독백, 그러니까 거지 같은 내 속마음을 밀어내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이겼다. 혹시 좀 유치한가요?
유치해서 사람들이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 인생이 안 바뀝니다. 이런 자기 대화하는 거 너무 오글거리는데 너무 소소한 걸 가지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다들 안 해요. 다들 안 하는 거 여러분이 하면 그 작은 틈 사이로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벌어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려운 말 막 나열해서 와 하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하고 엄청 익숙한데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게 진짜 인생 바뀌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요 사실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목표를 향해 밀어붙입니다. 그 목표가 실제로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생각은 그냥 밀어붙여요. 이렇게 우리 뇌는 늘 이기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산가가 된다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직장에 들어간다 계속 생각하면 진짜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냐? 계속 생각 안 하시니까요. 보통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시거든요. 진짜 계속 생각하신 분들, 그래서 진짜 원하는 만큼 부를 이루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이직하고 하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만 해도 지금까지 1000통이 넘습니다. 진짜 그것이 현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정말 아주 작은 0.0001%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자기 파멸적 독백을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과 원한다고 말하는 것,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 맞나요? 다른 사람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트로피 말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맞나요?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한 거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한 거라면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심결에 저 무의식 끝에서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매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중 가장 깊은 곳에서 명령하는 길로 따라갑니다. 그 명령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이기고 있어요. 그 명령에 따라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명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 명령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가만히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를 똑바로 보세요. 이 방법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본다? 민망하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딱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어떤 반응을 주셨는지 진짜 저도 놀랍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기고 싶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문제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증명하기로 작정한 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적으십시오. 저 생각 깊숙한 곳에 명령어를 다시 넣으세요. 이전 제 영상 대작 시리즈 4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은, 이 생각은요, 종이접기 같아서 길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종이를 접으면 접힌 부분을 따라 길이 나죠. 그리고 계속 그 형태로만 접히고요. 사람의 정신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세모인데 네모 모양으로 접히길 바란다면 길을 다시 터야 합니다. 그 길만 트면 내 몸은 그걸 증명하려고 자동으로 움직이니까요. 네, 여러분이 진짜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몸매, 여러분의 통장 잔고 모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플레이어로 뛸 게임을 정확히 무슨 게임인지 그걸 딱 정해보십시오. 진짜 조금만 더 깊이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의 위대함을 끌어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은 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밀어내기 문장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입니다. 사람은 진짜 누구나 다 각자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정이 없는 사람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 없어요. 늘 행복하고 늘 즐겁지도 않고요. 어쩌면 지금 정말 큰 문제 직면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을 렌즈로 삼아 모든 것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삶 전체가 문제가 된 그 감정 상태의 색상으로 오염되는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세상이 잿빛이다, 세상이 흑백화면같이 암울하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어떤 문제가 스며들어서 큰 그림을 망쳐놓는 겁니다. 비참한 기분이 들면 한 발 뒤로 물러서 보세요. 한 발 더 뒤로 가세요. 일단은 비련의 주인공 역할에서 딱 물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삶이 철로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도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철로는 시골과 도시를 관통하고 터널과 다리를 지나고 바다를 넘고 높은 산을 돌아 계곡으로 내달리네요. 주변은 장대하고 스치는 배경은 다양합니다. 이제 철도 왼쪽, 저 아래를 볼까요?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출발지이자 여러분이라는 삶을 여행하면서 이미 지나온 땅이죠. 그 길을 따라 더 멀리까지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조망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졸업식, 원하던 직장 첫 출근 날, 결혼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지금 여러분이 어디쯤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뒤돌아볼 수 있는 멋진 경험이 정말 수십,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나쁜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생했던 때, 다툼과 이별, 대출 때문에 속이 다 탔던 일,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혹은 아팠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문제를 결국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돌아서 철로 반대 방향으로 볼까요? 오른쪽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경험과 사건들을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겠죠. 사회생활을 하며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행도 갈 거고요. 집도 이사할 수 있겠죠. 승진을 하거나 혹은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울고 있는 모습도 엉망진창인 모습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그 삶을 마무리 짓는 여러분이 있네요. 자, 이제 지금의 자리, 지금의 철로에 서 있는 여러분을 마주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철로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겁니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이 긴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직면하세요.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해결책이 잘 안 보이거든요. 뒤로 물러나세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장난질을 치는 걸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삶 자체와 삶의 온갖 문제를 제대로 된 태도로 직시할 수 있어요. 우리를 휘어잡았던 감정을 도리어 여러분이 휘어잡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는 막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스스로한테 들려주면서 비참함을 더 증폭시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 쉬십시오. 푹 주무세요. 일단 컨디션의 문제란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원인을 해결하세요. 여러분, 정말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로 그 감정에 잠식돼서 막 예술영화를 만들고 절절한 발라드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하는 제작 목적이 아니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돌뿌리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요.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오글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덮어놓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가는데 너무 무관심한 채로 그 감정에 잠식돼서 주저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제잘거리는 자기 비판으로 점철된 내면의 독백만 되풀이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나는 좀 더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우리는 하루에 5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안 듣고 싶은 말, 극복하고 싶은 말, 물리치고 싶은 말이 정말 얼마나 많으신가요? 최신 신경과학, 심리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누는 이 대화는 정말 삶의 지대한, 아니 삶을 만드는 전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땐 정말 조심하시고요.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도 제발 여러분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문장으로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끈기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뭘 못하지를 않아요. 지금부턴 부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밀어내기 세 문장을 그냥 하루 중 틈날 때마다 그냥 속으로 계속 말해보세요.
그냥 막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이겼다. 나는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 말들은 절대 오글거리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하고 자기 비판 그리고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더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나의 문제일 뿐. 인생은 말하는 대로 공식을 사용하면 정말 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이게 마인드 세팅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내 내면의 이야기를 1순위로 듣습니다. 그 누가 말을 하든 내가 속으로 하는 말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인드는 여러분의 말이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공한다. 작은 일에 기대하고 실망하고 더 이상 이걸 되풀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크게 봐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국 다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주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과 시간, 회사든 어디든 있다고 해볼게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작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약간 겁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단 지금은 하고 싶은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니 오전 10시 23분쯤 되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에 뭐 먹지? 생각합니다. 머릿속엔 같이 먹을 인물들과 괜찮은 음식점 몇 개가 추려지는데 모니터의 커서가 깜빡거리네요. 해야 할 그 일을 점심시간 전에 해두면 진짜 좋긴 한데 오늘은 진짜 유난히 할 마음이 안 납니다. 에너지 좀 얻어야겠어요. 인터넷을 켜고 자주 가는 사이트를 훑어봅니다. 오, 갑자기 눈에 막 생동감이 생겼어요. 아이폰 15가 나온다고? 이번에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던데 색상은 무슨 색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시 잠깐 현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 등록해둔 헬스장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문자도 와 있네요. 누군가 여러분 옆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키보드를 두드리며 바쁜 척을 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시계를 봐요. 11시 15분. 네, 약 1시간이 그냥 가버렸네요.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도 이런 광경과 느낌은 꽤나 익숙하실 거예요. 내가 저항하고 있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두려움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찮은 그 일만 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말이죠. 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해드린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이제 하기 싫은 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바람직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옳고 그른 일이 막 뒤죽박죽 되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내면에서 이제 파멸적 독백이 올라오죠. 난 부지런하지가 못해서 내가 뭐 엄청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지 뭐. 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을 미루다 보면 내 스스로 다그치는 순간이 곧바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스스로를 다그치게 만드느니 이 복잡한 실타래같이 엉킨 것들을 단순 명료하게 싹 정리해버려야죠. 자, 인생의 3개의 문장만 채워 넣으면 끝납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드릴 단 3개의 문장만 머리에 넣으세요. 뒤죽박죽, 이게 뭔 감정인지,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랐던 인생이 아주 말끔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 오로지 이걸로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멸적 독백을 계속 되풀이하면 절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파멸적 독백, 소위 거지 같은 생각들이 딱 올라오는 순간을 없애주는 3개의 문장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라고 속으로 계속 말해보십시오. 그간 우리가 소극적으로 말해왔던 불확실성, 오케이, 괜찮아, 이거 아니고요. 나는 불확실성을 아예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 불확실하지만 해야지 하면서 뭔가 억지로 끌려가서 행동하는 것처럼 마인드 세팅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싹 리셋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예 불확실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측하려 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해야 움직이겠다? 이거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항상 조심조심 예측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확실한 거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못하겠어. 이런 말이죠. 돈 버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들은 사실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도로의 이름이 불확실성이라는 걸 이미 알고 그 도로를 이미 예전부터 달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먼저 도착해서 이제 확실해졌다. 이 길이 맞네. 라며 그제야 뒤늦게 따라온 사람들한테 통행료 걷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방법을 다 알고 있었겠지. 아니요. 그 사람들의 자신감, 카리스마, 재능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정말 똑같이 매일매일 수백 번씩 자기가 가는 길을 의심했어요. 그럴 가치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정말 며칠을 밤을 지새며 고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성공은 불확실한 것들의 연속에서 온다라는 걸요. 네, 여러분 선택에서 최선은 옳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최악이라고 루스벨트가 말한 바 있죠.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어차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건 오로지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한 것인지 인정하고 남들이 뭐라든 인생이 계속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몫이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끝에 여러분이 늘 상상해왔던 그 그림, 되고 싶은 내 모습, 경제적 풍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집, 그 순간, 그 한 컷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걸 더 명확하게 알고 스스로를 신뢰하고 강하게 확신할수록 불확실성이라는 고속도로를 더 편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걸 하는 건 당연하다. 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했던 이유, 다 무언가를 기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대가 가져다주는 부작용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새로운 직장에 뛰어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머리도 가볍고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이제 기대에 부푼 마음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또 다른 일도 하게 되고 누군가와 관계도 트면서 새로운 세계 속 하루하루가 순조롭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기대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대했던 계약이 불발되고 기대했던 직장 분위기가 아니고 기대했던 수익률도 아니고 기대했던 계획들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원을 쏟았는데 하루하루 내가 기대했던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선택에 대한 의심과 후회가 온통 머릿속을 지배하고요. 무거운 현실이 나를 짓누릅니다. 이런 기분이 이제 점점 더 쌓이면서 여러분은 좋은 일이 하나 있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나타난 안 좋은 일 대응하고 처리하느라 이미 지쳤고 감정 소비는 너무 많았으며 어쩌면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 사이클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1년이 가고 5년, 10년이 가고 그렇게 그럭저럭 그런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딱 인식하는 순간 진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만큼의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나?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굳이. 이제는 온 정신과 시간, 돈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럴 마음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또 인생은 결국 원래 내 인생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 발 뒤로 물러나 볼까요? 인생 뭐 그렇지 라고 한탄하는 그 말 속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늘 처음에 예상한 시나리오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통 마주하거든요. 그러면 주저앉습니다. 나는 겨우 이 정도라고 자책하면서요. 그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대는요, 우리가 만든 그 C형 목표, 우리가 바라는 최종 결과죠. C형 목표를 처음 들어보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대작 시리즈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C형 목표가 이루어진 그 최종 그림 한 컷, 이것만 기대하고 그 중간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라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하루하루에 기대를 해버리면 삶을 여기에 끼워 맞추게 되고, 그래서 그 미니 성적표에 진짜 매일 연연하다 보면 곧바로 좌절하고 또 한 발 빼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순간순간의 결과는 의미 없다. 뭐가 어찌됐건 나는 지금 순조롭게 성공하고 있는 중이다. 과정이 좀 터프해서 그렇지.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여러분이 매일 순간순간 받게 될 성적표에 훨씬 초연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원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뿌리에 있는 신념부터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나는 한 달 안에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으로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하며 운동하지 마시고요. 난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하고 날씬해 라고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완전히 다른 삶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진 삶 자체를 사랑하도록 생각을,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매일 묵묵히 해내시면 됩니다. 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오늘의 마지막, 이 세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부단하다. 이 문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부단하다. 꾸준하게 입대어 끊임이 없다는 뜻이죠. 네. 오늘부터 이 부단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로 삼고 뭘 하든 이 말을 속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룬 가장 큰 성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매출을 올렸었나요? 제대로 된 투자로 자산을 확 늘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을 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골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수도 있죠. 진짜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만족스러우셨잖아요. 여러분은 대체 무슨 수로 그 일을 이루었을까요? 그 일을 할 때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과정들 속에는 전부 부단함이라는 것들이 당시 여러분 하루하루에 녹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그때 잠깐 나타났었던 그 부단함 다시 꺼낼 때가 됐어요. 성공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공이란 건 설레고 짜릿한 어떤 특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각 영역에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수준으로 만족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거든요. 부단히 무언가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그 궤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 내가 이게 되네 라고 스스로 감탄의 말을 탁 내뱉게 되는 순간들이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집합이 바로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단히 원하는 것을 위해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하고 내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응원의 구호가 아니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애초에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절대로 증명할 수 없거든요. 부단히 하다 보면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가 흐려지다가 나중엔 없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처음에 10 정도를 정말 간신히 했어요. 그때 여러분의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점은 10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도 그냥 하고 내일, 모레 그냥 부단하게 한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의식해보니 여러분이 35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스스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점이 이제 35인가 36인가 아니면 40인가 어쩌면 50인가? 이렇게 흐릿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경계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의미하다는 걸 정말 탁 깨닫는 겁니다. 아, 그동안 내 한계가 10이다, 35다 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가짜 한계였구나.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어버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구나. 그럼 사실상 내 진짜 한계는 어디인지 그건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흔한 관용구처럼 얘기하는 한계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1000번 시도했는데 1000번 연속으로 안 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으로 1001번째에는 100% 안 된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의심과 걱정이 들 수 있는데요. 아, 의심이랑 걱정이 드는구나. 알았어. 그냥 가자. 그리고 또 가는 거죠. 힘들어서 부단하게 못하겠어요? 아니요. 진짜 부단함은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을 때 제대로 나타납니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모든 희망과 성공의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이때 여러분을 정진하게 만드는 동력이 바로 부단함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똑바로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결연한 행동을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저 부단하게 말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보여도 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를 진짜 아셔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원래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이에요.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쓸 때 세상이랑 고립돼서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정말 0.0001%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럴 때, 그때 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혼자 생각을 했고,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또 공부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번엔 또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혼자 격려를 해주고, 혼자 막 뿌듯해하고, 다시 책을 읽고 생각해 보다가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을 하고, 이렇게 그냥 부단하게 했습니다. 하찮은 일들을 위대하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다 진짜로 위대한 결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정확히 똑같으실 겁니다. 그렇게 운동을 이어가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그렇게 한 발씩 떼던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새 집에서 창문을 열며 툭 스스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때 그렇게 또 이 말을 되풀이하세요. 나는 정말 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성공하지 못하게 막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런 걸 공모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멈추게 만드는 건 정말 유일한 것은 무언가가 나를 멈춰 세운다는 그 생각에 여러분이 가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완벽한 기분? 애초에 없어요. 기분이 나아져서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스타트를 해보는 거죠. 정말 하다못해 신나는 음악이라도 귀에 들려주세요. 그거라도 하면 생각이 바뀌고 기분도 덩달아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문장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문장 중에 한 문장이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는 불확실성을 사랑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걸 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 나는 진짜로 부단한 사람이다. 나중에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해주세요. 이제는 진짜 인생을 시작하셔야죠. 때가 오길 기다리지 마세요. 하루를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이번 주, 이번 달 다 잘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면 인생이 진짜 말끔해집니다. 간결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렇게 성공합니다. 매 순간을 진정성 있게 살아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